출발하겠습니다. 아유, 5분이나 일찍 끝내주셨는데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자,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한국 인플루언서, 유튜버, 뭐 촬영 유튜버 이런 분들이 자꾸 중국 차들이 SDV가 좋느니 뭐 엄청나느니 뭐 이런 소리를 왜 하시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SDV에 대한 정의를 몰라. 테슬라가 처음 주창을 했고 이제 각국의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개념을 정립해서 뭐 이미 나온 지 오래됐어요. 한 21년도쯤 이미 다 됐더만. 제가 알고 있던 게 틀리지는 않았고요. 뭐 이미 제가 한 6개월 전쯤 한번 또 다루기도 했었는데 3개월 전인가? 다시 한번 진짜 이번엔 완전 쉽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래야 이게 물론 중국 업체들이 못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SDV란 말씀드리기 전에 제 채널 뭐 공지사항은 다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제 채널은 라이브 위주로 돌아가는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들 이런 것들 다 커뮤니티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므로 화면을 최소화하시고 커뮤니티에 가서 자료들을 봐주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요약을 다 해놨으니까 그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말 뭐 영상 볼 시간이 없다 그러시면은 커뮤니티만 보셔도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수익이 안 생겨서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기 힘드니 회원을 가입해 주셔도 좋고요. 회원을 가입해 주시면 훨씬 더 정보들도 많이 되고 하니까 회원을 가입해 주셔도 되고 영상도 좀 많이 봐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라이브 영상 길어서 좀 부담은 되시겠지만요. 자, 어쨌든 자, 화면을 이렇게 최소화하시고 제 채널의 커뮤니티 탭으로 가셔서 자, SDV에 대해서 각국 업체들, 뭐 각국을 대표하는 업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올려놨습니다. 다 정리해서. 그러니까 뭐 각국 업체들이 얘기하는 거에 핵심 키워드는 3개입니다. 제어입니다. 제어. 첫 번째가 제어. 소프트웨어로 제어를 한다. 두 번째는 경험, 진화와 경험. 두 번째가 진화, 세 번째가 경험. 즉, 이 3가지 키워드가 바로 SDV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차량을 최대한 제어하고 이 제어를 통해서 차량을 최대한 진화를 하고 사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르노께 가장 명확하죠. 차량의 수명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차량의 수명 안에서 가장 최상의 퍼포먼스를 최대한 이끌어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진화를 시킨다. 것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경험을 지속 제공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게 바로 결론을 내버리시면 제가 이제 영상에서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상민님. 그 맞는 말씀 하셨는데 이 자꾸 제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그냥 한 방에 골킥이 차가지고 골대에 골 들어가 버리면은 이 미드필더가 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미드필더 일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샤오펑이 말하는 이 SDV의 개념도 재밌습니다. 샤오펑은 업체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다시피 제조를
SDV 최적화라는 단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즉 설계라는 거죠. 설계라는 겁니다. 제조에 최적화는 설계가 차량을 한 모델 한 모델 하는 게 아니라 테슬라처럼 테슬라보다도 더 공정에 최적화까지 하는 이런 제조 능력까지 포함한다. AI를 통해서. 이제 뭐 다들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샤오펑은 AI가 포함되어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네, 안녕하세요. 뻔뜨리기 교수님. 그래서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알면은 중국 전기차도 물론 잘하고 있지만 현대기아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존하는 전기차 중에서 여러분 서킷을 두 바퀴를 안정적으로 돌 수 있는 양산 차량은 아이오닉 5M밖에 없습니다. 샤오미 SU7 울트라는 나오고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이 SDV에 대한 개념을 모르니까 또는 알면서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니까 자꾸 막 중국 전기차들의 편의사항들에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현대기아는 숨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판교에서 그 양재인가? 거기 그 본사까지 레벨 4 주행했어요. 한국에서 이미 시범주행. 우리가 안 찾아볼 뿐이야. 홍보 마케팅 팀이 잘 못한다 이거죠.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 그러면은 차량의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자, 자동차의 제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흔히 말하는 거동이죠. 거동이 뭡니까? 잘 나가고 잘 서야 됩니다. 잘 나간다의 의미는 뭡니까? 모터예요. 전기차에서는 저는 자동차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또 깜빡했네. 전기차인데 저는 내연차 몰라요. 네, 내연차 묻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잘 서야 잘 나가고 잘 서야 됩니다. 그럼 모터 제어죠. 제어니까요. 차량을 제어한다. 모터를 제어한다. 그럼 현재 현존하는 업체들 중에서 모터 제어를 가장 잘하는 업체가 어디? 현대기아. 뭐 때문에 모터 제어가 현대기아가 가장 잘한다고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회생제동을 0.6G를 걸어서 실현한 업체는 양산에서 현대 아이오닉 5N이 유일합니다. 그러므로 모터 제어는 현존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잘 서야 됩니다. 잘 서는 것도 현대기아네요. 회생제동도 브레이크를 제외한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회생제동 수치 G라고 표현하는데요. 회생제동 수치가 높다면 잘 서는 거예요. 역시 현대기아입니다. 제어 영역을 현대기아가 상당히 잘하는 거죠, 이러면. 네, SDV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현대가 소프트웨어가 약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결국에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커 SDV의 의미에선 제어가 핵심 영역입니다. 그 다음 제어에서 이제 중국 전기차들이 잘하는 차량의 디테일까지 제어한다. 막 문 막 뭐 열리고 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디테일 제어잖아요. 디테일 제어는 중국 업체들이 잘하는 편이에요. 확실히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피드백이 빠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중국 업체들은 또 과감하게 실현하기도 해서 상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제어를 잘하는 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한다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죠.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업체들이 이런 디테일 제어가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네. 이 디테일 이런 부분. 자,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이 진화입니다. 진화는 현재 이 테슬라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예. 어쨌든 OTA를 통해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좋다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죠. 예. 이번 샤오미 자동주차 관련해서 업데이트가 뭐가 잘못돼서 70대가 때려박은 이런 사건도 있어서 OTA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주 한다가 꼭 좋다의 의미를 가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진화에 있어서 꼭 OTA가 정답이 아닙니다. 네. 모듈화 돼 있어가지고 부품 하나를 갈아 끼우면 되는 거.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테슬라에서 카메라를 일부 차량을 바꿔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모듈화가 잘 돼 있어서 뭐 카메라를 바꿔서 성능을 올려준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진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꼭 무조건 OT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모든 게 업데이트 되는 게 진화가 아니에요. 네, 저는 많은 분들이 막 OTA 안 돼가지고 문제다라고 하시는데 이 OTA는요 근본적으로 해킹의 리스크를 지닙니다. 아직까지 OTA에서 해킹이 지니는 리스크를 해결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레거시 업체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막힌 것도 있어요. 네. 물론 제가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의 방향성이 아니라 저는 중국 업체들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대화한 게 더 많아서 좀 중국 업체의 방향성에 가까운 것도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은 현대기아의 방향성을 알고 싶으시면은 웨이슈TV의 장 박사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중국 업체들 위주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도 생각보다 보안 쪽에 엄청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 중에서 이 브레이크를 전자식 브레이크를 적용을 할 수 있는데도 적용을 안 하는 게 이게 그 이유가 있어요. 해킹 때문도 있어요. 네,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이제 진화. 그리고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경험이라는 단어죠. 자, 이런 제어와 진화를 통해서 사용자에게 가장 최상의 경험을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채팅에 나온 얘기들은 이건 고인다 못해 석유들이에요. 석유들 지금. 그래서 제 영상을 처음 보시거나 SDV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채팅 내용은 관심을 안 가지셔도 돼요. 네, 여기는 고이다 못해 석유가 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잘 가고 잘 선다, 이거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를 잘 하는 업체가 SDV의 제어 영역을 잘하는 거겠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현대기아가 SDV를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SDV의 의미를 잘 모르고 계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진화 영역은 현대가 하고는 있지만 약간 부족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 어쨌든 양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테슬라와 중국 업체들이 있으니까 소비자가 느끼는 데 있어서는 여기가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이제
현대기아가 좀 뒤떨어져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나쁘다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가능하고 자주 하고 이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SDV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심지어 테슬라도 SDV에 자율주행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자율주행은 따로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테슬라도 따로 언급이 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SDV가 돼야지 자율주행이 된다라고 했지, SDV에 자율주행이 포함된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그러므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좀 이제 혼동이 있습니다만 반자율주행이니 주행 보조니 이런 것들은 경험의 영역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경험적인 측면을 강화해서 운전의 피로도를 줄여주고 이제 판단력에 보조를 주고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강화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아직 자율주행이 시연되지 않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행 보조, 반자율주행 이 부분은 경험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보는 게 합당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일각의 유튜버들이나 그 댓글에 달리는 현대기아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비클 SDV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이게 현대기아만의 언급이 아니라 전 세계에 전기차를 조금이라도 만들 줄 아는 업체들이 제시한 SDV의 개념에 있어서 현대기아는 현재 적어도 제어 영역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SDV를 못한다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모르니까 디테일,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이 예술품 같은 것도 잘 모르면은요, 엄청나게 잘 알거나 잘 모르면 디테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여기에 쓴 어쩌고 저쩌고 기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디테일에 집중을 해요. 작가의 의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즉 지금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SDV에서 소프트웨어가 엄청나다,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중국 업체들이 지금 이 중국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좋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최신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해서 여기에 따른 사람들의 니즈들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빠르게 적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너무 집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왜? 레거시 업체들이라고 하는 업체들은 그런 쪽에 집중을 안 하거든요. 왜? 자동차의 본질인 잘 가고 잘 서고에, 이 제어에 더 집중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은 중국 전기차가 좋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전기차 업체들 중에서 상위권 업체들 몇몇은 이런 제어 영역도 나쁘지 않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이나 테슬라를 제외한 미국 나머지 업체들보다도 훨씬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상위권 몇몇 업체들은. 하지만 지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혹자들이 얘기하시는 샤오미 SU7 울트라 프로토타입이 느려 2바퀴 돌았어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양산차 울트라 나오고 얘기하라고요. SU7 울트라 나오고 얘기하고, SU7 울트라 지금 스펙도 제대로 공개 안 됐어요. 정식 스펙.
스펙이나 공개되고 얘기하라고 하고요. 뭐 BYD 양왕 U9? 양왕 U9은요 여러분 그 트랙 패키지 얼마인지 아세요? 그거? 뒤로 돌린 거? 뒤로 돌린 거 트랙 패키지만 지금 10만 위안이 넘어요. 2천만 원이 추가돼야 돼요. 양왕 U9에다가 트랙 패키지를 다루려면 10만 위안에 타이어까지 해가지고 12만 위안이 들어요 여러분. 12만 위안이면 2천만 원이 넘습니다. 공개가 됐어요. 트랙 패키지를 달았고 양왕 U9도 그래서 7분 17초 나온 거고요. 트랙 패키지의 구성은 명확하게 나온 기사가 없어서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모르겠지만 무려 트랙 패키지에 2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중국 업체들도 이렇게 어느 정도 SDV에서 제어 영역을 어느 정도는 하니까 뒤를 돌리고 막 두 바퀴씩 돌리고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돌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돌릴 줄 아니까. 하지만 양산 영역에서 현재 제대로 돌린 차가 아이오닉 5N밖에 없다. 여러분이 사실 수 있는 차를 얘기해야죠. 그리고 가격도 보시면 샤오미 SU7 울트라 90만이야. 80만이야. 82만이아닌가 그렇죠? 자, 트랙 패키지 지금 얼마 달릴지 모르죠? SU7 울트라는 양왕 U9 160만이야. 거기에 10만이야 또 추가. 트랙 돌리려면은 12만이아닌가 추가돼서 거의 180만이안이 들어가야 돼요. 175만이안. 근데 아이오닉 5에는 타이어만 바꾸면 돼. 이런 부분에 대한 SDV적인 영역을 거의 가장 그 수준 높게 보여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이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뉘르부르크링을 제대로 돌릴 수 있냐 없냐가 SDV에 특히나 제일 중요한 제어 영역을 제대로 할 수 아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영역이에요. 그쵸? 그 돈 발랐는데 못하면 웃기는 것도 맞아요. 뭐 사실 폭스바겐의 ID R도 돌리긴 돌렸어요. ID R도 그 리마커 살짝 바꿔서 돌렸죠. 어쨌든 돈 바르면 원래 뭐 가능해야지 정상이죠. 어쨌든 뭐 양왕 U9은 양산 하긴 하잖아요. 그래 하긴 하지. 그게 어디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할 줄 모르는 걸 전 지적하는 겁니다. 공부라는 걸 했고 SDV가 뭔지 전기차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면 과연 저 디테일에 빠져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좋다라는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현대기아보다 낫네, 뭐 무섭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